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코앤드림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꾸준히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자, 실시간 뉴스들, 이슈들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저희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올려드린 종목들은 다 이렇게 엑셀로 저희가 결산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로 마감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다 수익으로 마감될 수는 없는데, 보시면은 8월 달에는 저희가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푸른기술, 자이글 이런 이제 종목들, 그리고 KCT, 한국선제까지 이런 이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9월 달 들어서는 이제 금강철강이 오늘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또 두 자릿수 상승 파동을 좀 보였었죠.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제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에 올려드렸었던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된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요런 이제 양식으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바로 어제거든요. 네, 어제 4,400원 구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오늘 23.56%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5,480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선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 이제 8월 29일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는데, 보시면 저희가 8월 29일에 한국선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때에도 바로 이날이거든요. 8월 29일 금요일 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이날인데, 이날도 역시나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돼서 3,470원의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이후에 주가가 4,970원까지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43% 정도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호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보시는 영상 지금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주식과 정렬의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코인드림이 0.74%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반대로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에코앤드림도 역시나 2차 전지 약세 흐름들 속에서 오늘 좀 하락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전에 2만원대 구간이 내려올 때 지지 반등 구간이었고, 재차 지지되고 반등을 보였던 그런 이제 구간이었고, 역시나 최근 어떤 주가 하락으로 재차 2만원대 지지 국면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이렇게 강한 반등이 출현됐던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현재는 2만원대 구간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반등세나 이런 것들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좀 실리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눈치 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제 최근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철저하게 개인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난 이제 5월달, 6월달 에코앤드림의 주가가 2만원대 국면에 들어왔을 때 보면 확실히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 국면에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확인을 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매도보다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기관들도 이렇게 좀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에 동참하는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철저하게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으면서
팔고 있다 보니까 이렇다 할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코앤드림의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좀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주봉상 흐름들로 보더라도 지난 이제 2024년도의 고점이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런 추세를 전환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떤 바닥의 신뢰도를 높게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 줘야 어느 정도 바닥도 잡히고 추세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닥의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높게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만 원대 국면이 단기적으로 반등은 줄 수는 있지만 와 바닥이다 완전히 바닥에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칫 2만 원대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조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진짜 15,000원대 보면 이런 자리까지도 조정폭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오늘 증시가 이렇게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한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이 오늘 5%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이제 6월 말에 저점을 찍었던 탄산 리튬 가격이 한때 9만 위안, 톤당 9만 위안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요 상승폭이 좀 반납이 됐죠. 반납이 돼서 뭐 8만 위안대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또는 7만 위안대 중반, 중초반까지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이 7만 위안조차도 이제 위태위태한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의 리튬 강산이 재가동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생산을 목표로 지금 재가동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가 지난달 생산을 중단한 리튬 광산을 재가동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죠. CATL의 자회사 이춘스다이는 전날 장시성 이춘시에 있는 젠샤워 리튬 광산 재가동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오는 11월을 젠샤워 재가동 목표 시점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고 2차 전지주들이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목표가 실제 달성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월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게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지난 이제 8월 9일에 이 젠샤워 리튬 광산이 채굴이 중지가 돼서 일시적으로 폐쇄가 됐었는데 지금 11월 달에 다시 생산 재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8월 달에 리튬 광산이 폐쇄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던 부분이고 재차 재개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상승했던 부분들을 반납하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 7월 달, 8월 달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현재는 반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앤드림뿐만 아니라 LNF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7월 달, 8월 달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빠르게 반납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7월달, 8월달 뭐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상승했던 부분들을 최근에 다시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지난 이제 7월달, 8월달 상승했던 부분들을 현재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바닥을 좀 찍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사실 뭐 에코프로 BM도 차트의 어떤 흐름들 주봉상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흘러내리는 차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차트였는데 현재는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서 기간 조정 흐름들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방, 이 하단의 가격은 방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바닥을 좀 찾아가는,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LNF 차트도 보게 되면은 사실 계속 고점이 떨어지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요런 이제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추세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방이 지켜지는, 하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는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동안에 좀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최근에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추세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 하단이 좀 지켜지는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등락이 제한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아직은 방향성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계속해서 고점과 이런 저점이 꾸준히 낮아지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추세 전환을 모색할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올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추세 전환을 지금 다 어느 정도는 하락 추세에서 횡보 국면으로 추세가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에코앤드림도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 올 하반기에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새만금 전구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떠한 이제 공장 가동률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올 하반기에는 좀 오지 않을까.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도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됐듯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있지는 않은데 올해 3분기부터는 이 새만금 공장의 전구체 공장이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이후에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서 주가의 어떠한 이런 하락세도 반전을 모색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 4분기에는 이런 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하단이 좀 더 단단해지고 하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중국산 이제 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배척을 하고 있죠. 그 자리를 지금 한국산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흑연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장 대체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이 전구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과 국산 이제 한국산 어떤 전구체 가격과 중국산 전구체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역전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산 어떤 이제 전구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에코앤드림의 공장 가동률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외형 성장이라고 그러죠. 매출도 올라오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는 턴어라운드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턴어라운드 속에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시장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턴어라운드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같이 또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직은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좀 인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은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의 전망이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에코앤드림의 실질적인 가격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2만 원대 부근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 수급의 전환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체크를 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래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올 하반기 이후에는 어떤 수익성 개선과 함께 주가의 어떤 방향성도 턴어라운드 그리고 추세나 이런 부분들도 전환하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는 이전 고점 부근 한 2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이 구간까지는 회복해주는 그런 이제 반등이나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전 고점까지는 가격을 회복을 해줬거든요. 보시면 이 추세 전환 이후에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고점이 이전의 어떤 고점 구간 요런 자리까지는 올라와 줬습니다. LNF나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상승 탄력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이 상승의 고점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전에 좀 저점 영역이었거나 이렇게 저점의 지지 역할을 해줬던 자리거나 무너지고 나서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까지는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올 하반기에 이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상승폭이 좀 더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이런 자리, 이런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주봉상으로는 한 28,000원대 구간. 왜냐하면 이전에 여기서 지지받았던데 무너지고 나서 올라올 때 저항받고 무너지고 올라갈 때 저항받았던 자리, 무너지고 다시 올라올 때는 28,000원대가 저항을 받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일봉으로 보면 역시나 이 자리 28,000원대 전후 중후반 정도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올라올 때는 좀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충분히 이 가격까지는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도주라는 것,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뭐 증권이라든지 금융 그리고 조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해서 어떤 주도 섹터 내에서 자금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주도주도 쉬어갈 수 있고 그 쉬어갈 때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 또는 주가나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들로 자금이 순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올 하반기에 2차 전지 쪽으로 오게 된다면 충분히 그동안에 소외됐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만회해주는 주가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코앤드림은 일단 올 하반기 이후에 어떤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서 시장의 평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에코앤드림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또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 장중에 좀 공략할 만한 검색식 포착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 올려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수익 난 것도 있고 이렇게 손실 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 나는 종목들이 월등히 더 많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데 단기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검색식 포착되는 종목들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으로 이렇게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